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일본의 경제 보복과 그리고 미국의 모건 스탠리가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본 정부가 대한국 수출 규제 강화 발표 후 지금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과 일본에서는 지금 대응이냐 맞대응이냐 이런 감정적인 대결 양상이 지금 고조되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가에는 우대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이런 한국의 그런 모욕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첫 며칠간은 전략적 침묵을 택했던 한국 정부도 지금 대응 정면으로 선회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이죠.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직접 언급하면서 일본 정부의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무역 제한 조치가 한국 기업들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발생할 경우에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바라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무역 제한 조치에 따라 우리 기업의 어떤 생산의 차질이 우려되고 전 세계 공급망이 위협받는 상황에 처해 있다며 일본 측의 조치 철회와 양국 간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사태 자진 철회가 해법임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싸움을 바라지는 않지만 싸우게 되면 물러서지 않겠다는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일본은 추가 보복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한국 내 말이죠. 일본 은행 자금 18조 원을 동원한 금융 보복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국민 사이에서는 일본 상품을 불매 운동하자, 또 여행 자제 운동을 하자, 이런 반일 캠페인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불매운동 하는데도 불매운동을 강력하게 하자는 젊은이들도 있고 꼭 우리가 불매운동을 하는 것만은 다 아니다. 이렇게 또 반박하는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수출 규제가 지금 장기 국면으로 이어지면서 한국 경제에 새로운 하강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경고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9일입니다. 기획재정부와 미국의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모건 스탠리는 한일 무역 이슈에 합의 보고서를 내고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내렸습니다. 지난 5월이죠. 모건 스탠리가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2.2%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면 지금 0.4%포인트를 낮춘 것 아니겠습니까? 2.2%에서 1.8%를 낮춘 거니까요. 그런데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모건 스탠리는 내년에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오히려 더 떨어져서 1.7%를 제시했습니다. 과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는 저성장 시대가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한국은 미래를 본다면 이제 저성장 시대, 뉴노멀 시대가 왔고요. 이제는 양극화가 심화되는 시대가 왔다. 그리고 노령사회에 진입했다. 참 이런 것들이 앞으로 한국 경제의 크나큰 타격을 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보고서는요, 일본과의 무역 마찰은
이미 대내적으로 역풍에 직면한 한국 경제에 또 다른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제한이 한국 업체들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고 국내 총생산이죠 증가를 둔화시킬 것이다, 이런 진단을 내놨습니다. 또 한국 기업들이요, 해당 소재에 대한 재고는 3개월이 채 되지 않는데 만약에 대체 공급처를 구한다 하더라도 투입 비용 상승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수정 전망치는 우리 정부의 전망치보다도 0.5포인트 이상 낮은 수치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일이죠.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GDP 성장률을 기존보다 0.2포인트 내린 2.4%나 2.5%로 지금 예상한 바 있죠. 이에 앞서 무디스도 연례 신용보고서에서 2016년 중국의 사드 있죠.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보복을 거론하며 일본의 수출 제한으로 현재 진행 중인 한국 경제의 둔화가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증권가를 중심으로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증권은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장기 국면에 접어들어 수출 물량이 10% 정도 감소하면 한국 경제 성장률도 0.6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4분기 이후 반도체 생산과 수출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일본의 조치가 당장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가 성장률을 다시 수정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일본에서 이런 수출 보복을 한다면, 경제 보복을 한다면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긴장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정치와 외교가 경제를 옥죄는 현상이 도를 넘자 먼저 경제인들이 해결책을 찾아서 뛰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요, 일본으로 지금 날아가서 지금 대응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인들을 만나면서 지금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보복 규제는 금수 조치는 아니어서 양국 지도부 간의 감정적 대립을 완화되고 또 일본 정부가 어떠한 냉정을 되찾는다면 수출 허가 과정에서 규제를 풀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국 정치권에도 말이죠. 한국과 일본의 그 의원연맹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일 의원연맹인데요. 그런 연맹을 비롯해서 한국의 국회의원들과 일본의 국회의원들이 의원들 간의 그 외교를 좀 복원시키고 또 재계라든가 또 학계, 언론계, 각계 그 지식인들이 말이죠. 한일 파트너 간의 대화와 교류를 이어갈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강경 대결로 계속 치닫을 경우 한국 경제는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임은 명백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일본 내에서도 일본 역시 손해를 본다는 의견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아베 정권이 계속 강경 모드를 고집한다면 장기적으로는 한일 관계와 동북아 질서에 씻기 힘든 바로 상처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일본 경제에도 자충수가 된다는
지적이 명확합니다. 난마처럼 꼬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국 정상 간 회담의 필요성이 거론되지만 그에 앞서서 전략적인 방향을 세우고 이에 따른 로드맵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냉정을 찾고 해결책을 얻기 위한 물밑 외교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양국의 분쟁이 길어질 경우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제한되겠지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 기업의 불확실성 확대 등 거시적인 관점에서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난해 반도체 수출은 1267억 달러, 약 148조 규모인데요.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9%, 지난해 국내 총생산 1893조의 7.8%에 육박합니다. 한국 경제의 핵심인 반도체가 흔들리면 한국 경제 전체가 흔들리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여전히 높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태가 장기화될 공산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태가 악화될 경우 한국은 물론 일본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일본이 이성을 되찾아 외교적 방식으로 사태 해결에 나서주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